문학도 어째 보면은 좀 고일 대로 고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리 소설을 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트릭을 썼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왜 범인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같은 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이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 건 결말에 가서 왜 범인이 이런 일을 벌였냐 하는 동기에서만큼은 어떤 작품보다 공감이 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잘 녹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소설을 만약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후에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지니까 그 부분이 흥미로운 소설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 줄거리로 넘어가자면 소설의 주인공은 구리스가와 아리라는 여자 대학원생이고요. 나카자와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집에서는 햄스터를 키우고 있다고 나오고 예전부터 좀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곤 했는데 그날도 특이한 꿈에서 깨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묘사하기로는 마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이 꿈이 흘러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꿈속의 주인공처럼 행동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장면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날 아리가 꾼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앨리스와 도마뱀 빌이 서로가 이제 한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호를 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기서 앨리스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말하는 걸 텐데, 호주머니에는 이제 겨울잠지를 놓고 다닌다 이렇게 나오고, 도마뱀 빌은 저도 정확하게 어떤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살짝 멍청하고 알아듣기 힘든 횡설수설을 계속하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모두 대화를 좀 난해하게 알아먹기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나라겠죠. 아무튼 대화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도마뱀 빌이 스나크는 이라고 하면은 앨리스가 부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제 한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이거였거든요. 이런 대화가 오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 앞을 왕의 시종들이 막 스쳐 지나가게 되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가 봤더니 험프티 덤프티가 담벼락에서 추락해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전에 한번 썼던 건데 아시는 분 계실라나? 근데 그곳에는 사물토끼와 미치광이 모자 장수가 이제 험프티 덤프티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한번 끊을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살짝 고비가 왔습니다. 이게 도마뱀 비리라거나 이거 험프티 덤프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사물토끼에 뭐 미치광이 모자장수 이게 저는 좀 생소한 캐릭터였거든요. 뭐 원작의 캐릭터를 제가 알았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고비였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이 되는 세계가 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정상이 없어요. 뭐 작중에 등장인물들이 하는 행동도 행동인데 특히 말하는 대사 같은 경우가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싶은 부분이 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 부분을 떼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무슨 짓이에요? 앨리스는 소리를 질렀다. 험프티 덤프티의 등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있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등이 기름투성이라고 누구든 기분 나쁠 거야. 하지만 이미 죽었는걸요. 누가 죽었는데? 험프티 덤프티. 뭐 왜 죽었는데? 살해당했어요. 살인사건 큰일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 험프티 덤프티를 이게 담벼락에 기름을 발라서 뒤에서 밀어서 죽였어. 근데 그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닦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닦고 있는 거죠? 하고 물어보니까 야 기름이 묻어 있으면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닦아주고 있지 하니까 아니 죽은 사람 죽었잖아. 저 사람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닦으면 어떻게 하니까 누가 죽었는데 험프티 덤프티가 죽었잖아. 뭐라고? 살인사건이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이 캐릭터는 이러니까 라거나 뭐 이 세계관은 이러니까 라고 이해를 해야지 뭐 상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난해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 방식이 그냥 이렇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좀 마음이 편한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모자장수가 이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앨리스를 보고는 네가 범인이야 라고 하면서 지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험프티 덤프티가 죽었는데 그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흰 토끼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흰 토끼는 사물토끼랑은 좀 달라요. 다른데 이 험프티 덤프티가 담벼락에서 떨어진 직후에 앨리스가 그 자리에서 달아나는 걸 봤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황상 보면은 앨리스는 그 전에 도마뱀 빌이랑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서로 범인이 아닌 거를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말해주면 아닌데 하면서 말해주면. 한데 이 세계에서는 뭐 대화가 계속 그냥 횡설수설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말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걸 봤어. 그러니 네가 범인.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뱀 빌도 뭐라고? 앨리스가 범인이었다고 이럽니다. 좀 멍청해요. 도마뱀 빌이. 대충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졸지에 이제 앨리스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버렸고 자기가 이제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밝혀내야 되는 건데 이때 이제 현실의 주인공인 아리는 잠에서 딱 깨어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리가 이제 평소에도 종종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이상한 꿈을 꿨네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연구실이 있는 학교를 향하게 되는데 학교에 도착해 보니까 막 사람들이 어수선하면서 뭐 무슨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가보니까 연구실에 박사 연구원 중 한 명인 오지라는 사람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연구실 1년 선배 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아리에게 와서는 내가 볼 때는 절대 오지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리는 오지가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이 사고로 인해서 좀 중단되는 게 더 신경이 쓰였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학교 내에서 일정 같은 게 좀 중단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던 연구 같은 게 뒤로 미뤄질 거고 그때 빌린 장비 같은 것도 뭐 다음 차례로 막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아리가 막 다급하게 아씨 이거 내가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빌린 장비인데 오늘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다음에 장비를 예약한 사람이 자기 동기인 이모리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는 이모리를 찾아가서는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장비를 사용 못하게 됐는데 혹시 다음 차례를 좀 양보해 줄 수 없을까? 라고 묻게 되는데 이모리는 아리를 딱 보자마자 내가 오늘 떨어져 죽은 오지를 봤는데 그 사람은 자살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 라는 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떠오른 듯 아리에게 한마디 건네는데 스나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리는 뭐야 어젯밤 내가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모리가 어찌 알고 있을까 싶으면서도 무언가에 끌리듯이 이제 부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렇게 탁 하면서 꿈이랑 현실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현실에서 죽은 오지도 그 꿈 속의 상황과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모리는 도마뱀 빌인 거고 죽은 험프티 덤프티가 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모리는 우리가 경험한 상황은 아바타라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꿈과 현실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꿈에서 죽으면은 현실에서도 죽게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나라에서 도마뱀 빌은 멍청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모리는 달라. 명석해요. 말하는 말도 잘하고 이게 캐릭터적으로 보면은 그 이모리가 도마뱀 빌이랑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존재가 서로 그냥 기억 정도만 공유하고 생명은 이어져 있지만 각각은 좀 다른 캐릭터라 보셔야 되는 거죠. 아바타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가 분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나 자체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연결은 되어 있지만 서로 좀 각각 뭐 다른 존재다. 하지만 한쪽에서 죽으면 같이 죽는다. 이 정도예요. 하여튼 현실에서 이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두 사람이 이제 꿈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앨리스와 빌은 흰 토끼가 왜 달아나면서 자기를 보았다고 했는지 묻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잠시 이제 메리앤이라는 흰토끼의 하인이 등장하는데 이상한 나라는 동물이랑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메리앤은 사람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대화가 좀 통합니다. 캐릭터 설정이 좀 의인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좀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근데 흰토끼는 짐승이었죠. 반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가 되지 않아요. 첫 등장 자체가 어떻냐면은 앨리스랑 빌이
너 나 봤다며? 뭐 어찌 된 거야? 뭐 왜? 하면서 물어보려고 찾아가는데 그 흰토끼가 뭔가 좀 바쁘거든요. 뭐 다른 거를 막 한다 바빠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하면서 30분을 옆에 세워둬요. 그러고는 한참 지나서 한다는 말이 뭐야? 너희들 뭔데 옆에 서 있는 거야? 이럽니다. 제가 이쪽 세계 캐릭터들은 좀 이상하다 했으니까 그냥 추가 설명을 안 드릴 텐데 흰토끼도 마찬가지다. 얘도 저 제정신은 아니다. 게다가 뭐 동물이니까 더 심하다. 뭐 이런 거고.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시면은 첫 장면에 그 앨리스가 뭐 토끼를 따라서 막 쫓아가다가 막 굴에 빠지고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토끼가 이 토끼예요. 사진으로 보시면은 뭐 눈에 안경도 끼고 있고 소설에서는 뭐 거의 후각으로 사물을 판단할 정도로 시력은 안 좋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앨리스는 이제 흰토끼를 만나게 돼가지고는 아니 나는 그 장소에 없었는데 너는 왜 나를 보았다고 했지? 라고 물으니까 흰토끼가 나는 앨리스를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고 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냥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빌이 이곳이 사실은 꿈속 세계라는 거를 흰토끼에게도 알려야겠다 생각하고는 나는 현실에서는 이몰인데 너는 누구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흰토끼가 이게 꿈이라고 하면서 놀라다가 이윽고는 나는 리오야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리오라는 1년 선배가 있다 했죠. 그때 그 모자 장수가 흰토끼의 집에 찾아와서는 이번에는 그리핀이 죽었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넘어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노자키 교수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핀이 시노자키 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막 상황적으로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부교수인 히로야마라는 캐릭터가 이제 교수가 죽었으니까 막 어떡하지 하면서 막 난감해하고 있는데 아리랑 이모리가 꿈에서 흰토끼에게 했던 방식으로 히로야마 부교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꿈속 세계에서 어떤 존재냐 또 묻게 되는데 히로야마는 자신은 공작 부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시노자키는 굴을 먹다가 이제 식중독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상한 나라의 그리핀은 이제 다량의 굴을 한꺼번에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었는데 이 또한 누군가가 의도한 살인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는 야, 너 굴 먹을 줄 모른다. 누가 굴을 하나씩 하나씩 까먹냐? 이렇게 한꺼번에 그득 해가지고는 입에 꿀꺽 넣고 삼키면 꿀맛이야 라고 해서 그거를 따라 했는데 질식해 죽은 거죠. 이렇게 이제 연이어서 사건이 발생이 되니까 이상한 나라의 여왕도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자 장수를 정식으로 수사관으로 임명하게 되고 이제 사건 수사를 맡기게 되는데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현실 세계에서 리오가 알 수 없는 개안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리오의 아바타라인 흰토끼는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흰토끼가 사라진 방식이 조금은 독특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흰토끼의 집에 알 수 없는 상자가 이제 배달이 되는데 겉에 예촉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 뭐 풀 깎는 거 그거 말하는 거겠죠. 흰토끼는 누군가 자신에게 선물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풀어봤는데 이후에 맙소사 이건 예촉이가 아니고 스나크야 하는 소리를 문 밖에서 이제 메리엔과 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앨리스가 아니 그러면 그 스나크가 부점인지는 어떻게 알았죠? 라고 묻는데 돌아온 답변이 부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흰토끼가 밀실에서 사라졌겠어?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몇 가지 물음표가 띵띵띵 하고 생기는데 고민하면 지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나라의 세계에는 스나크라는 괴물이 있는데 그 중에 부점이라는 위험한 스나크를 만나게 되면은 그 대상이 사라진다. 그냥 이 세계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부점이라고 하길래 뭔가 점 찍혀있는 점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냥 부점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앨리스는 왜 범인이 흰토끼를 죽였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모자 장수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흰토끼가 죽어서 이득을 보는 건 앨리스 너니까 네가 범인이야 이러면서 5일 안에 네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넌 교수형에 처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모자 장수는 앨리스가 범인 이렇게 박아두고 있는 건데 수사하는 쪽에서 이렇기 때문에 네가 범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목당한 사람이
내가 범인이 아닌 거를 밝혀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현실에서 이제 아리와 이모리는 다시 한번 히로야마 부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왕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시키는 게 아마도 범인이라서 앨리스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의심을 하니까, 히로야마 부교수가 험프티 덤프티가 죽었을 때랑 그리핀이 죽었을 때 공작 부인과 여왕은 함께 크로케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히로야마 부교수가 공작 부인이라 했었죠. 그렇게 아리와 이모리 그리고 이제 히로야마 부교수는 이제 진범이 누굴까 하면서 서로 뜻을 모으게 되는데, 그 후 꿈속 세계에서 도마뱀 빌은 공작 부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전해준 사람은 메리엔이었는데, 편지 내용은 사건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으니까 혼자서 공작 저택 뒤쪽에 있는 광으로 찾아와 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 편지를 확인한 앨리스는 나도 좀 따라갈까, 이렇게 하는데, 빌은 나 혼자 부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범인이 막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를 알면은 그닥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나 혼자 갈게, 이러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희생자가 발견이 되는데, 바로 빌이 죽게 돼요. 어째 보면은 준주인공 포지션이었던 캐릭터가 죽어버린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모리가 술에 취해서 길에 잠시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들개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은 사고사다,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서 경찰도 등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상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해되었냐 하는 건데, 빌은 이제 메리엔이 가져온 공작 부인의 편지대로 저택 뒤에 있는 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벤더 스네치와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벤더 스네치가 뭔지 설명드리자면은, 작품마다 좀 묘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헌데 앨리스 원작에서는 정체불명의 괴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작중에서는 별다른 묘사 없이 그냥 벤더 스네치였다,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마뱀 빌이 들어간 광보다 5배 큰 크기라고만 설명이 돼요. 이게 들어간 공간보다 5배가 컸다는 게, 이게 사실 저는 진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따지면 지는 거라고. 하여튼 도마뱀 빌은 벤더 스네치라는 괴물한테 물어뜯겨서 죽고 마는데, 이때 상황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맨 처음에 빌은 벤더 스네치를 마주하고 나서는 와, 이거 큰일 났네, 내가 함정에 빠졌네 싶어가지고는 재빠르게 꼬리를 싹 하고 자르고 달아납니다. 근데 순식간에 벤더 스네치가 다가와서는 꼬리와 함께 다리 일부를 물어 뜯었고, 빌은 야, 이거 어쩌지? 폭력 쓸까 했는데 휙 하면서 얼굴도 툭 하면서 뜯겨나가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은 건 아니고, 죽기 직전에 하반신에서 흘러내린 액체로 공작 부인은 범인일 리 없다라는 다잉 메시지를 남깁니다. 애초에 공작 부인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고, 누군가가 공작 부인인 것 마냥 가짜로 편지를 보낸 거죠. 이건 누구나 뭐 예상이 가능한 건데, 앨리스는 왜 빌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당연한 말을 적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로 넘어오는데, 아리는 히로야마 부교수를 찾아와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해요. 애초에 모든 문제의 발단은 흰토끼가 사건 현장에서 앨리스를 보았다 했던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건 평소 눈이 나빴던 흰토끼가 착각을 한 게 아닐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시력이 나빴던 흰토끼가 달아나는 메리엔을 보고서는 저거 앨리스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메리엔이 범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메리엔이 편지를 가지고 왔고 빌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인 건데, 빌이 죽어가면서 다잉 메시지를 남긴 거를 메리엔은 봤을 거잖아. 근데 그 다잉 메시지가 메리엔이 범인이다 라고 남기면은 당연히 그거를 보고 뭐야 하면서 지웠겠죠. 근데 공작 부인이 범인일 리 없다 라는 글은 좀 메리엔 입장에서는 당연한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빌이 이제 죽기 전에 정신이 나가고 평소에도 헛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적었는가 보다 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헌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글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건데, 빌과 앨리스가 공작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히로야마 부교수가 사실은 공작 부인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히로야마 부교수 당신은 공작 부인이 아니고 사실은 메리엔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히로야마 부교수는 서랍에서 총과 같은 물건을 꺼내 보였고,
아리는 놀라서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뭐야? 총이 왜 있어?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히로야마 부교수는 나는 달아나겠어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자신의 미간에 방아쇠를 당기고서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범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상한 나라에 있는 앨리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왜냐면 사실은 메리앤이 범인이었죠. 근데 그게 밝혀졌기는 했는데, 이 누명을 풀려면은 목격자라든지 증인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상황이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앨리스가 사실은 이렇게 된 거고 메리앤이 범인이었어 라고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까?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까? 뭐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드를 눌러 쓴 어떤 사람이 앨리스한테 쑥 다가와서는, 야, 진범은 메리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앨리스가 눈앞이 환해지면서, 뭐야,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지? 하고 물으니까 그 후드를 눌러 쓴 사람이,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나를 좀 따라와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앨리스는 후드를 쓴 사람을 따라서 숲속의 어느 집으로 들어서는데, 그곳에 딱 들어서자마자 문이 딸깍 하면서 잠기는 소리가 났고, 앨리스의 목에도 족쇄가 차가당 하면서 채워집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벌어진 일이라서 앨리스는 어이 벙벙해가지고 이 뭐지? 하면서 소리치는데, 후드를 쓴 사람이 순진한 놈 하면서 쓱 하고 벗으니까 메리앤이었어요. 분명 현실 세계에서 이제 히로야마 부교수는 자살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메리앤이 어떻게 살아있지? 하면서 의아해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소설의 진실이랄까 비밀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메리앤이 하는 말이, 네가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바로 꿈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현실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로야마의 아바타라가 메리앤인 게 아니고 메리앤의 아바타라가 히로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대였던 거야, 꿈과 현실이. 이게 좀 놀랍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나라에서 본체가 죽으면 그 아바타라도 죽게 되는 거지만, 아바타라가 죽는다고 해서 본체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었어, 가상의 세계에다가. 근데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실에 내가 죽으면은 뭐 그 가상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지는 거죠. 계정 삭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앨리스는 그 아리로 살고 있던 그 현실이 진짜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응? 그리고는 곧이어서 이제 메리앤은 앨리스를 2층의 작은 방까지 끌고 올라가서는 사질 족쇄로 구속을 합니다. 여기서 살짝 하면서 무태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는 사지를 족쇄로 묶었잖아요. 이렇게 족쇄 뭔지 아시나? 족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이렇게 수갑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찰칵하면서 이게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채우고는 몸이 커지는 버섯을 먹여요. 자,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손발과 목에 족쇄가 있어. 근데 몸은 커져. 근데 족쇄는 그대로겠지? 그리고 몸은 커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족쇄가 막 점점 끼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타당 타당 펑 하면서 이런 좀 많이 잔인하네.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좀 잔인하네. 이렇게 되는데, 이 앨리스는 나 좀 있으면 죽겠구나 싶으니까 자기 양손을 그 창문 밖으로 탁 내밉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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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온몸의 사지가 끊어져서 조각조각 나뉘어져 버립니다. 많이 잔인하다 이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손은 밖으로 팡 하고 튕겨 나가고 사지는 조각 나는데, 그리고 이후 메리앤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 도입부에서 범인이 살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게 애초에 히로야마 부교수가 죽이려고 계획한 상대는 시노자키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은 그리핀이 목적이었던 거죠.
메리엔 입장에서는 시노자키 교수라는 아바타라는 알고 있지만 그 본체가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험프티 덤프티인가 싶어서 죽였던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는 진짜 대상이 그리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실행에 옮겨 죽였던 건데, 이게 왜 죽인 거냐면 시노자키 교수가 말귀를 못 알아먹었습니다. 이게 교수인 시노자키는 부교수인 히로야마에게 막 이런저런 일들을 시켜왔어요.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게 상하 관계잖아. 그러니까 뭐 자료 같은 걸 만들어주면은 처음에 야 여기 그래프가 왜 있냐, 야 수치로 바꿔 막 이랬는데, 다시 또 바꿔주면은 야 이거 수치로 돼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다, 원상복귀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계속 바꾼 거죠. A라는 일을 시키고 나서 갑자기 야 B 마무리했냐 뭐 이런다든지, 뭐 정해진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 데이터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야 이거 왜 원하는 값이 안 나왔어 하고는 하지만 결과값을 바꾸지는 마. 이게 아예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걸 계속 시켰다는 거야. 그럼에도 그냥 어쩔 수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 되돌아오는 거는 잘못되면은 책임 전가고, 공이 생기면은 자기 몫이고, 이렇게 되니까 히로야마가 안 되겠다 하면서 죽이게 됐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 소설 읽으면서 진짜 제가 이 이상한 나라 속 캐릭터들이 답답했거든. 진짜 대화하는 방식이 답답했어. 근데 이게 작품적으로 그동안 히로야마 부교수가 시노자키에게 느꼈을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죽일만 하다,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이 확 됐던 거예요. 캐릭터적으로 봐도 그나마 메리에는 좀 이성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선일 수도 있는 요소고, 이상한 나라가 사실은 진짜 세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미쳐 돌아가는 세계라는 거를 작가님이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럼 뭐 마지막에 이제 메리엔이 빌도 죽였고 앨리스도 죽이면서 완전 범죄로 마무리되나 하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사실 이제 히로야마만 자신의 실체를 속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아리도 그랬는데 소설에서는 아리가 앨리스라고 몇 번 언급이 됩니다. 본인은 말하지 않더라도 주변 인물들이 아리가 앨리스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리가 앨리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데, 이야기 초반에 잠시 언급이 된 캐릭터가 있는 게, 사실 아리는 앨리스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겨울잠쥐였어요. 그리고 아리가 키우던 햄스터가 바로 이상한 나라에서의 앨리스였던 거예요. 겨울잠쥐는 계속 앨리스의 호주머니 속에서 그동안의 대화들을 엿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가 되고 나서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가 죽었을 때 양손은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했잖아요. 그 속에 겨울잠쥐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겨울잠쥐는 자신의 아바타라인 아리가 되어서 히로야마 앞에 찾아오게 되는데, 히로야마는 아리가 앨리스가 아닌 겨울잠쥐란 사실에 놀라긴 하지만 그렇다 한들 변하는 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숨어있던 경찰이 나타나서는 네가 범인이란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로야마가 지금까지 내가 살인을 저지른 건 모두 이상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사고일 텐데 무슨 죄로 나를 잡아가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벌하겠다고 하는 건 현실에서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에서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경찰이 이상한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거는 여왕이었어요. 이것도 반전 아닌 반전이죠. 당연히 이제 마지막에 가서 메리에는 이제 이상한 나라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 현실에서 히로야마는 달리는 전철에 치여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게 뭐 사고인지 자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아바타라는 본체를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소설은 마무리되면서 끝나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사건은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사실은 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누구의 꿈이냐면, 이 세계에는 붉은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붉은 왕이 꿈을 꾸고 있던 게 현실이라는 세계로 그려져 있던 거고,
그 세계를 이상한 나라의 주민들이 공유를 하면서 아바타라라는 존재로 이렇게 생활했던 건데, 메리엔이 뭐 버려서는 안 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막 한꺼번에 일으키다 보니까 그 잠들어 있던 불군왕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에서 깨면은 그 꿈속 세계가 붕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악마가 내려오고 땅에서는 천사들이 기어 올라옵니다. 이게 뭔가 좀 반대로 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막 괴수는 불을 뿜고 고래가 하늘을 날면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종말이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얼마 후 불군왕은 다시 잠이 들 거고 세상은 리셋이 되어서 다시 탄생할 거야. 그때 지구는 더 좋은 곳이기를 바란다, 이런 말과 함께 소설은 끝이 납니다.